안녕하세요.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의 이승열입니다. 저는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 마케팅 본부장으로 있는 김우민입니다. 상품 소개도 필요하지만 본부장님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지점이 저거랑 비슷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담회, 썰전 뭐 이런 걸로 좀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촬영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승환 대표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저랑 공통된 부분이 있고 이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은 병원의 경영은 인사가 전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몇 %라고 생각하세요? 경영에서 인사가 저는 9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저도 지금 90% 생각했거든요. 약간 통했어요. 찡했어요. 그 저는 시스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대다수의 원장님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돌리는 기계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시스템에 불만을 갖거나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건데 시스템이라는 게 트렌드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를 거고.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똑똑해야 되고 엄청 유연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을 위한 시스템, 사람보다 시스템은 위에 있다. 네.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니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컨설팅이 필요하냐? 왜 그러냐면 많은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원장님이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본인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스템을 찾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본인이 어떤 것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저도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나도 내부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들 때문에 파생되는 의미 없는 실행들, 결과물들 그것을 위한 에너지들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컨설팅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큰 그림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우리 병원에 필요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가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사 업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인사 업무는 크게 이렇게 영역을 나누면 채용, 교육, 평가, 보상, 경력관리거든요. 근데 보통 채용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사실 채용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 어떻게 보면 병원 업무에 있어서는 이게 뭐 제가 보기엔 8할 이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병원이라는 데가 이윤이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처럼 압도적인 우리가 급여나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원장님들 중에 좀 성실하신 원장님, 예를 들면 나 환자에 대해서 난 책임감 있는 진료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어. 업무 분장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나름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계신 원장님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제일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평가에 대한 부분. 왜? 아까 우리 우일 본부장님처럼 이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왜 반감이 많은지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 나도 내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동안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들. 왜? 바깥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속 내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가라는 거를 오너가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 내지는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의 평가를 위한다는 거죠.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인사 업무에서의 평가는 원리부터 저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서 인사 업무라는 것은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평가는 기본적인 포맷이 병원에서 그 사람한테 바라는 일, 그 사람이 병원에서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일치성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거를 일단 확인하고 병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고 흔적을 남겨놓는 게 평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인 내역이 딱딱딱딱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물론 100%는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실장으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상담실장님의 역할로서 본인의 메인 업무는 무엇일까라는 본인의 생각과 병원이 바라는 김우민 실장님의 상담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일치시켜야 되는 과정이 저는 평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과 병원 측의 매출 목표라든지 고객 만족도, 직원들의 만족도 뭐 이런 것들 서로 약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입구가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예 안 해버리는 것들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평가를 하지 않으면.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보통의 병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봉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호봉제, 성과급제 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의 선진국 사례인 성과급제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호봉제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병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병원들마다 나름대로 연봉 테이블을 만들고 별수를 다 쓰지만 실제 있어서 그 병원의 문화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갈 뿐인 거지 엄밀히 말해가지고 원장님이 이걸 전략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평가가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직무에 어떻게 둘 것이냐. 예를 들면 고객 응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그 다음에 수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예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명확하게 딱딱딱딱 정해놓고 그 사람의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급여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도 늘어나는 것만큼. 그리고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급여도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이런 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저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라고 믿는 쪽이거든요. 근데 본부장님의 말씀을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하는 게 이것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쵸. 인사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상황이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치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매출이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매출이 먼저 원장님 스스로 목표 매출이 나는 7천에서 8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